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제일 많이 뽑는 CJ 제일제당 식품 쪽. 자, 맞습니다. 1번을 갖고 오셨는데 먼저 1번을 갖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시그니처 문학이라고 저는 봤고요. 이를테면 이 온리원에 대한 부분을 참 어렵게 생각들을 하면 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한번 되었다가 나온 저희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히려 질문이 좀 심플하고 쉬울 수 있는데 싶겠지만 첫 취준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 이런 류의 질문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떤 작성법에 기인한다거나 뭔가 본인이 좀 익숙한 템플릿으로 글을 빨리 양산해서 끝내고 싶은데 지금 뭐 온리 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러면서 좀 상상의 나래를 핀다거나 안 중요한 거를 오히려 더 이 문항에 적어야 되는 이를테면 뭐 최초 최고 차별화라는 이 온리원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뭔가 내가 최초나 최고가 되었던 어떤 시도라든지 노력의 이야기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글을 안 쓰고 좀 이렇게 엄한 쪽으로 빠지면서 제당 말고 뭐 어디 딴 데 올리브영 썰까요? 막 이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항이 의외로 덫이다. 저는 제당 식품 부문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문항이 의외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온리원은 면접 질문에도 자주 나오는 임원 면접의 아주 대표 시그니처 제당 쪽에 후기들 보면 되게 이 질문을 꼭 묻곤 하는데요. 여담이지만 이 온리원은 꼭 대문자로 적어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좀 디테일하네. 맞아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잖아요. 이유 묻지 마십시오. 그냥 대문자가 낫겠다. 소문자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문자가 더 낫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한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지엽적인 최초 최고 차별화가 본인만 알아먹는 글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리라든지 학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런 실수나 오류를 범하게 되죠. 우리 학교 축제 때 모 제약회사랑 제휴를 맺기로 했는데 늘 학교 축제에선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엔 저희가 그 회사의 시그니처 탈을 제작해서 써보는 최초의 시도 어떨까요? 매우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제약사 아저씨 빵구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프로모션을 해갖고 당신네 학교에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이러면서 뭐 되게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읽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무용담인가 지금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정말 제일제당에 근무할 수 있는 지원 동기와 맞물려서 최초 최고 차별화 중에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좀 핵심 위주로만 내용을 파악하고 싶지 무용담의 스토리텔링을 알고 싶었던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알아먹는 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좀 무용담 스토리의 오용, 과용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단의 구성은 온리원의 뜻은 저는 맨 처음에 적든 마지막에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합격자 소서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특정한 경험이나 경력들 속에서 성과가 났던 이야기를 글의 중반부까지 적고 온리원을 좀 후반부에 적어도 붙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됩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죠. 다만 온리원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본인이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앞부분에 적어도 뭐 틀리진 않다고 보고 또 소제목 적는 게 막연하신 분들일수록 저는 온리원에 대한 부분을 초반부에 적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글자 수가 남으면 온리원의 가치를 제일제당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 뭐 그런 확신을 갖고 지원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일단 저희 오늘 이 컨텐츠를 위해서 준비한 구성이 되는 건데요. 또 다른 구성으로는 제당 지원 동기를 한 3,400자 정도 온리원에 대한 부분을 3,400자 정도 이렇게 두 패러그래프로 나누어서도 접근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제당이 식품사업적인 면에서 현재 갖고 있는 차별화나 경쟁력 혹은 최초로 했던 시도의 히스토리들을 한두 가지 정도의 사례와 함께 적어주면서 이러한 온리원의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 CJ그룹의 제일제당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온리원의 강점 발휘하고자 지원한다.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한 400여 자 정도 적어주고 두 번째 문단은 그 온리원의 가치 중에 어떤 부분과 본인이 맞닿아 있는지를 후술해 주시는 그런 구성도 오히려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보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코리아에서 이거 항목을 소개했던 게 지금 우리 자코치님이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댓글에 달렸던 게 그건 CJ 올리원 아니냐 여기서 묻고 있는 건 구직자의 올리원. 저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사실 어떻게 쓰든 그러면 그거랑 나랑 매칭시켜서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건 되게 그래서 억까 아닌가요? 요즘 말로 억까. 네, 억측해서 까는 거. 참 이게
저도 그게 제일 답답해요. 올리원을 뭐 처음에 쓰건 마지막에 쓰건 그다음에 뭐 어떻게 쓰건 사실 상관없는데 너무 이 온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매몰되셔서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사 측에서 저는 이게 전에는 안 나왔던 문항 같은데 괄호 열고 CJ에서 온리원의 의미를 참조해라라는 걸 아예 딱 아예 기재를 한 거잖아요. 박제를 딱. 네. 왜냐면은 이걸 알아보시 이게 다른 기업도 이게 있어요. 이게 어디였지? 한화인가 어딘가도 온리원이 이런 가치더라고요. CJ들 빨리 온리원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없더라도 최고 차별화 이런 거는 꼭 회사들마다 있죠. 그죠? 이거 좀 바꿔야 돼요, CJ 진짜.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 뭐 10년 이상 해먹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게 뭐 비전 미션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핵심 가치화되고 뭐 행동 원칙이 또 나왔잖아요. 정지 결정 창의가 옛날엔 핵심 가치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행동 원칙 존중까지 넣어서 행동 원칙 되고 점점 이게 수식하는 그 가치 체계도가 나중에 여러분 입사하시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가치 체계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좀 단어가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는 경향도 좀 있는 바뀌어야 것 같아요. 돼요. 제가 인사팀이 있었을 때 바뀌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막 CJ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공고체도 온리원 체잖아요. 다 그걸로 보고서 쓰고 예쁜지도 모르겠고. 좋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 요게 메인이 뭐 돼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차코치님이 두 번째 얘기했던 제가 얘기해서 엄청나게 욕먹었던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온리원적인 의미만 좀 파악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은 되게 고민하시는데 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사실 회사 지원 동기와 강점 적어라를 음. 온리원이 가미된 그런 문항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쵸. 이게 이제 회사 지원 동기인 거고 넌 그럼 직무적으로 뭘 갖고 있냐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는 게 1차원적이니까 질문을 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그래서 3번 결국에 식품 쪽에 오고 싶어 하는 내용 요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CJ 제일제당에 속한 식품산업군은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쵸?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대박이 났죠 여기. 그래서 앞으로 또 지원 직무 스페셜리스트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 성장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800자인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질문이 또 직무별로 세분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는 CJ 제일제당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놓았었죠. 생각하지 못하게 HMR 엄청나게 팔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저는 봐주는 것도 좋을 거. 그래서 트렌드를 한번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좋은 블로그를 하나 찾아서 이분이 좀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 ESG 경영을 주도하는 식품회사들이라고 해서 CJ 제일제당 얘기 나와서 ESG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CJ 제일제당 이거 나왔었죠. 이게 아마 SKC인가? 거기랑 같이 해서 뭐 친환경 플라스틱 만든다. 그러니까 이쪽에 바이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뭐 이런 식품 쪽이랑 연관시켜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인사이트가 되게 좋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같이 했던 친구는 CJ제일제당 그 일본의 지원 동기를 거의 뭐 식품 산업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ESG로 접근을 하니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ESG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실제 다른 회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이걸 갖고 오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있는 것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여기는 CJ 제일제당은 없지만 메타버스와 연결시켰을 때에는 어떤 트렌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올리브영의 플랫폼을 저는 스타벅스가 하는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를 뭐 두 가지밖에 이분도 취준하시는 분이구나. 아이고 죄송하네요. 서울 소재 식품공학과 졸업 아니구나. 대기업 8년 차구나. 이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블로그를 좀 보시면 식품공학 전공자의 식품회사 취업의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걸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저는 먼저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죠. 그럼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푸드세일즈야.
식품 영업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트렌드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질문을 그냥 이렇게 퉁쳐가지고 써서 이렇지 이걸 고기 내에서 한정시켜서 다시 그러면은 식품 영업을 하기 위해 메타버스 뭘 도입하고 막 ESG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굳이 한정 짓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미래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 일을 차근차근 잘해서 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좀 확장의 개념으로서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즉 너무 그 직무에 해당되면 사실 이거는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쪽밖에 못 쓰는 얘기니까 저는 그런 거에 좀 구애받지 말고 좀 확장시켜서 이 직무를 잘해서 앞으로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이렇게 확장하고 싶다. 저는 그런 내용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차고치님은요? 예, 저도 맞는 말씀인 것이요. 사실 그리고 뭐 그냥 이런 느낌 같습니다. 만약에 푸드 세일즈라 하더라도 내가 담당하는 관할 권역 내 거래선과 그 거래처와의 영업은 단순한 그냥 실적 정리가 아니라 사업과 사업이 만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앞으로 또 산업이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그린다라는 안쌤 말씀의 요 얘기와 동의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직무에 국한지어서 뭐 실적 정리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엑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 가공하여 갑자기 뭐 컴마를 따겠다는 사회조사 분석 2급을 그거는 뭐 아예 없던지 있을 거면 그냥 당연히 디폴트로 깔고 가야 될 요소들이나 너무 이런 좀 대학원 무슨 학업 계획서처럼 그렇게 적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저도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성장 계획이라는 부분을 한번 놓고 본인이 성장하려는 방향이 결국 CJ 제일제당의 식품사업부의 발전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취지와 함께 이야기가 나온다면 너무 뜬금없는 협업이나 소통 얘기만 아니라면 그렇죠. 좀 큰 단위의 구성원으로서 제일제당 식품사업부 구성원으로서 고민해야 봐야 될 어떤 내용들로 좀 거시적이지만 채워진다면 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쓸말이 없으면 커마를 따겠다는 얘기를 쓸까요? 아이고.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걸 참석을 했던 분 중에 연화식 시장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이를테면 씹기 어려우신 영유아나 그쵸. 어르신들을 위한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연하식 식품이. 이 연화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게 결국 뭐 뉴케어와 같은 뭐 제품들 이를테면 아예 마시는 쪽으로 아예 제품 씹는 것보다는 씹는 걸 덜 씹으시는 쪽이 아니라 완전 안 씹는 쪽에 대체제로 완전 돌아서서 연화식이 많이 좀 지고 있는데 그걸 또 얘기했다가 면접 때 좀 공격 아닌 공격을 좀 받으셔서 이런 질문에 맞게 좀 애매하게 대처하셨다가 탈락하셨던 경우들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트렌드도 안쌤 말씀처럼 최근의 내용도 그렇고 타사들의 현황을 통해 한번 비교 대조해보는 것도 좋고요. 어설프게 K푸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어디 뭐 아프리카 나미비아 가서 팔아야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반복 기재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 지원하시는 분들은 눈 감고 제일제당 브랜드 10개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공부도 안 된 분들이 세일즈 하겠다고 하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매장도 좀 나가보고 온라인 하실 분들은 온라인몰의 어떤 경쟁력 사실 CJ가 전 제일 못하는 게 CJ 식품의 온라인몰을 왜 이렇게 못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고 있나? 위에서? 마지막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그 제일제당 그 온라인 몰 그게 한때 온스타일 ENN 커머스 부문 쪽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또 제당에 가져가고 막 이런 좀 약간 정체성 모호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제당 산하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온마트. 그렇죠. 온마트 맞아요. 임직원분들만 썼잖아요, 사실. 그렇죠. 참치래. CJ가 어떤 거 보면 되게 빠른데 어떤 거 보면 대응이 너무 늦어요. 이커머스 같은 거 진작에 했어야 코로나 때 더 대박이 났을 텐데 뭐 지금은 그걸 하고 있을 텐데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답답한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잘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 자 이제 바이오가 아니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끄셔도 되고요. 바이오는 바이오를 다시 찍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바이오를 볼 텐데 전 바이오 3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네, 질문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결국 글로벌 산업에 대한 글로벌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 또 CJ그룹이 추구하는 글로벌의 의미에 맞게 지금 제가 예전에 교육을 담당했을 때도 CJ그룹이 말하는 글로벌이 좀 다른 의미가 일부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글로벌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해외 어느 사업장에 내다 놔도 해당 산업과 직무에서 제 몫을 다하는 인재
그것을 글로벌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CJ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직무 적합도,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문항으로 해석하고 작성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보면 우대사항에 다 이제 어학 우수자, 예, 그렇게 돼 있어서 바이오 우대사항의 어학 기준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 실제 이 바이오 쪽을 또 지원하는 분들은 거의 전공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항목에서 입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로 나갔을 때에 예,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라, 요걸 이제 내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요 소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그래서 글로벌의 정의와 어떤 소재 선택에서의 변별력이 나올 것인가. 사실 이쪽 바이오 쪽에 관련된 분들이라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 내에서의 어학 점수와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쓴다라고 하면 사실 바이오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식품의 해외 영업을 쓸 거냐, 바이오의 해외 영업을 쓸 거냐, 아니면 대한통운의 해외 그쪽을 쓸 거냐, 이걸 텐데, 그래서 전략 지원을 하시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코치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갈수록 그 직무라든지 계열사 선택을 좀 고민하시는 어떤 기준들이 조금 더 좀 추상화되고 좀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려는 분들도 좀 덜어 보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 산업 앞으로 더 현재보다 더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있고 산업 수요에 맞게 바이오 사업부가 해야 될 역할들도 점차 더 커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바이오 쪽에 지원을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경험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학생회 시절 한인 학생회 때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아니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 학생을 봉사활동, 한성 순례길 투어, 무슨 고궁 투어 시켜줄 때 친구들이 잭슨 피자를 먹고 싶어 했다. 이거 진짜 리얼 스토리거든요. 저도 참석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단편에 내가 외국인 친구들과 뭘 했다라는 그 기억만으로 본인의 글로벌 경험을 좀 단순화시키기보다는 좀 생각의 성격이 달랐고 방향이 달랐던 이들. 근데 이제 그게 글로벌 환경에서 그런 쪽으로서 한번 본인의 어떤 업무 역량이나 어떤 대인관계적인 면에서의 강점들을 발휘했던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손쉽게 작성이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다시 의사결정 얘기로 돌아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계열사를 해외 영업과 관련한, 해외 사업과 관련한 쪽으로 고르시는 분도 있고 자소서에 쓸 얘기거리로도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점차점 다양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선택이건 간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들이 다 있는 거니까 존중하고 잘 작성해서 결과를 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정해져 있는 분들은 당연히 쓰시겠지만 이걸 쓰려고 고민을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너무 좀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 해외 영업 쓸 때도 많으니까. 그 채널이셔서 그런지 오늘 칠성사이다입니다. 아니 글로벌 바이오 가서 뭐해? 바이오 좋은 회사 얼마나 많은데 삼바나 SK 바사를 가든가. 바사 좋죠. 이게 말이 바이오지, 바이오도 이게 좀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는데 CJ 가는 바이오는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굳이 쓰지 마라. 경쟁률 낮을 것 같으니까 쓰지 마시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많이 까이지 마시고요. 면접 가셨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CJ가 좋은 게 이런저런 접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고민하지 말고 다른 거 쓰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쓰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2년 동안 못 나갔거든요. 그쵸. 나갈 수가 없는데 글로벌 경험을 어떻게 해.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질문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질문 바꾸라는 얘기를 제가 뭐라고 계속 합니다. 아마 회사가 그냥 이 문항이 변별력이 있었으니까 이대로 가자 하고 그냥 보고 올려서 처리됐겠죠. 애초에.